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SAT 출입 문제 중에서 29번 내지 30번에 가끔 등장하는 그 A와 B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따지기 위한 질문을 고르는 문제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A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B의 주장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주장을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를지 직접 한 문장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얘는 이제 완벽하게 객관식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지의 질문을 역으로 이 위쪽 질문에다가 주장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A는 참, B는 거짓으로 갈리는지 내지 A는 거짓, B는 참으로 갈리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따져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지를 대입을 했는데 A는 모르겠고 B는 참이다.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지금 얘가 이 첫 번째가 이제 A고 두 번째가 B인데 이 A에서 먼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A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죠.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기업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A가 주장하는 말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가 주장하는 말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를 읽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조직의 역량이나 결과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혁신은 결국 변화를 위한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어떤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으면은 변화를 하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변화를 할 수 있다. 약간 변화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조건부에 의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일어나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변화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은 A에서의 포인트는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B에서는 어떤 그런 조건부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A와 B의 주장을 가지고서 역으로 선택지로 넘어가서 이것을 가르는 주장을 직접 만들어서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택지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보기를 통해서 A에 한번 대입을 해보고 B에 한번 대입을 해와서 정확히 O와 X가 나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안정과 변화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관계인가를 묻고 있죠.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yes라고 한번 답을 해봅시다.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과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정확하게 yes or no, 즉 A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게 하는 논리인가요? 저는 딱히 생각이 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같은 경우는 X를 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만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해봅시다. yes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만 변화가, 혁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변화겠죠. 변화가 필요한가? 라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A 같은 경우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좀 약화시키는 혹은 거짓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고, B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정리하기를 어떤 조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변화를 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변화는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주장은 강화시킬 수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B가 더 타당하다를 나눌 수 있는 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그냥 실전 상황이었으면 2번은 정확히 답을 내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지를 같이 읽어보면은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희생을 동반할 수 없는가? 동반할 수밖에 없는가?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no로 대답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조직의 구성원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 변화는 항상 필요하다. 혹은 변화는 조건부적으로만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가릴 수 있나요?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3번도 아닌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합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외부의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회사는 없는가? 자, 만약에 yes라고 해봅시다. yes라고 하게 되면은 외부의 변화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회사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런 주장에 우리가 강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4번도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시작되어야 하는가? yes라고 하면은 내부로부터 시작한다고? no라고 한다면은 외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가 되는데, 이건 역시 지금 A에서 주장하는 항상 변화해야 한다. 그 다음 B에서 주장하는 조건부적인 변화만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가르는 질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빠르게 후딱 풀고 와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은, 사실 선지를 어떻게 대입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A와 B의 각각의 주장을 정말 잘 한 문장으로 굉장히 잘 요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약의 과정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미스가 나면은 선지를 대입했을 때 잘못 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A와 B의 주장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선지를 대입해서 선택지를 대입을 해서 A와 B가 정확히 강화가 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를 따질 수 있는 질문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해커스였던가? 어떤 그 유명한 문제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문제집에 대해서 같은 유형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댓글이나 그 전 동영상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